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봉여고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교집합 확률 그렇게 되는데 자, 조건부 확률 어떻게 되느냐? 조건부 확률 구해가는 식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나는 거니까 교집합의 확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확률이 전부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제공되어 있고 6분의 1 제공되어 있는 그런 문제니까 가볍게 2분의 1 답해가는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수식 정확하게 좀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고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정보가 다 제공되어 있죠. A 확률, B 확률 그렇게 됐을 때 교집합 확률. 독립일 때의 필요 충분 조건 A 교집합 B 확률 구하라. 그러면 A 확률하고 B 확률을 이렇게 곱하기 한다. 이렇게 되는 이론을 좀 알고 있냐 점검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성립하면 독립이고 아니면 종속이다. 이런 학습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건데 지금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요. 0.6하고 0.8. 그럼 68이 48, 그래서 0.48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독립일 때 성립하는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두 사람 갑과 을이 차례대로 제비를 뽑을 때 알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첨되어야 되겠다. 뽑은 제비는 넣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를 물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갑이 뽑을 때 10개 중에서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으니까 3개 이렇게 뽑을 확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제비가 지금 9개로 좀 바뀝니다. 이때 또 당첨된다. 2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되죠. 5분의 처리되겠고 약분하면은 또 3분의 이렇게 처리돼가는 거니까 계산해도 15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역시 부담감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질문 던지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좀 중간에 좀 개수가 좀 변화하는 이런 부분들만 좀 실수 없이 잘 대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평균 분산 주어져 있을 때 변수 변환식이군요. y라는 거에 분산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변수 변환식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평균을 구하게 되면요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항목 분산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a제곱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y값의 분산을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들은 4x-10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거니까 16 분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16 곱하기 x의 분산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x의 분산 결과가 5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1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 5, 6, 30에 80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수 변환 점검해가는 이런 문제니까 기초 이론 공부다 라고 생각하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항 분포를 따른다 np 이렇게 좀 써져 있는 항목에서 평균을 구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은 np가 되겠고요. 분산을 구하게 되면 npq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점검해 가는 거죠. 지금 이항 분포되어 있고 일단은 분산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요 문제가 n이 지금 18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계산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그러면 9가 약분되니까 4가 되는 건가요? 처리되겠죠. 이때 이제 표준 편차를 물어봤으니까 분산의 루트 씌워서 2입니다라고 역시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항 분포의 기본적인 항목 점검 정확하게 좀 학습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때 a값과 기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는데요.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4분의 1, 2분의 1, a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1이 되가는 건데 a값은 그러면 4분의 1 해서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4분의 1 구했으면 이제 기대값을 열심히 구해가려면 평균하고 변수하고 확률 좀 곱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해서 1 여기는 좀 4분의 2로 곱쳐놓고 계산하게 되면 4 처리해주면 되겠고 4분의 1에 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이 부분이 8 이렇게 처리되니까 2로 계산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달라. 더하게 해주면은 정답은 뭐 4분의 9에서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시 이산확률 분포에서 표를 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우리가 이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런 항목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평균 구해가는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합니다. 표본권 S 이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임대로 골라주십시오. 각각의 확률이 0보다 크다. 주어져 있습니다. 독립이면 조건부 확률 두 개 결과가 서로 같아지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정의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이 부분들은 뭐 큰 무리 없이 좀 해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A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게 되면요 이 부분들은 그냥 곧바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든 아니라든 신경 안 쓰는 거니까 B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뭐 B라는 일이 먼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역시 B라는 부분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 A 확률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확률이 같아지냐?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좀 처리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면요.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 형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교집합 B 확률 이런 형태로 좀 1차로 고치고요. 이때 이제 뭐 독립이니까 이 부분들을 뭐 A 확률 곱하기 B 확률 뭐 이런 형태로 좀 처리를 해 가게 되면 이게 좀 약분해서 결국 이제 B 확률입니다. 해서 이제 아까 구해놓은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다르다는 것 좀 인식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기억에 해당하는 거고요. 니은 부분들 두 배반이다 이렇게 된대. 이 부분들은 뭐 A 합 B의 확률 좀 질문 던진 것 같습니다. A 확률 덧셈 정리죠. B 확률 그 다음에 뭐 교집합의 확률을 좀 빼줘야 되는데 배반 사건이면 이 부분들이 교집합 확률이 0이니까 그러면 A 확률하고 B 확률이 합한 이 부분들이 합집합의 확률이 되겠고 합집합의 확률이 이제 1을 넘어가진 않겠죠. 1보다 작거나 같다 써져 있는 말 당연히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합집합의 확률이 1이다 라고 해서 뭐 둘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거지 뭐 둘이 여집합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뭐 니은 하나만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독립에 대한 개념 그 다음 뭐 배반 사건 이런 부분들 가장 뭐 기초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그런 이론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느 당뇨병 진단 시약이 병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합니다. 당뇨병을 당뇨병으로 진단. 당연히 진단 시약이니까 진단해야 되겠죠. 0.99 확률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걸리지 않은 사람도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하는 건 당연한데 걸리지 않은 사람을 그러면 또 0.05의 확률로 당뇨병에 걸렸다고 또 진단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못된 약이군요. 이 멀쩡한 사람을 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다니. 자, 그 다음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200명하고 1000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가지고, 사용했더니 걸렸다고 일단 진단했습니다. 뭐 이렇게 전제 조건이 깔리네요. 이때 실제로는 걸리지 않았다.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는 거죠. 조건부 확률. 당뇨병이 걸렸다 진단한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걸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원래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1000명 중에서 200명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뭐 200명이라고 해도 되죠. 명수를 조사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는 100분의 99 확률로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거니까 198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겠고 800명 중에서는 100분의 5만큼이 당뇨병 진단을 받는 거니까 40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 구해가는 거니까 198 더하기 40 이만큼 이제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당뇨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이제 40명이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조건부 확률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38 40 처리가 되겠고 일단 2로 약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1, 9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20 짝수 계통은 이제 더 이상 좀 안 되는 그런 내용. 자, 그럼 119분의 20 이런 형태로 좀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문장이 좀 길어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좀 싶은데 큰 틀에서 내용 정리만 좀 해보면 이게 어떤 약이 있는데 당뇨병을 진단한다. 그 확률 걸리지 않은 사람도 또 당뇨병을 진단한다. 이런 확률 좀 제공되어 있고요.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풀 문제 부분들은 200명, 800명 가지고 이제 시약 조사를 딱 했더니 198명, 40명 이렇게 시약을 좀 받았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전제 조건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실질적으로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죠? 그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대표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조건부 확률 매우 중요한 형태의 이론틀이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하라. 이런 취지로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양궁 선수가 화살 한 발을 쏠 때 10.0에 맞출 확률 훌륭한 선수군요. 3분의 2라고 합니다. 이 선수가 5번을 쐈는데 3번을 좀 맞춰야 되겠다. 화살을 쏘고 또 쏘고 독립시행이죠. 자, 뭐 독립시행이다라까지 또 제공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 않아도 독립시행인데 5번 중에서 3발을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맞출 확률이 3분의 2가 되겠고 3번 3분의 1이 또 2번이다. 이렇게 계산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3의 5제곱 처리가 되겠고 5 콤비네이션 3은 10이 되겠고 그 다음엔 여기는 좀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3이라는 인수가 좀 없네요. 그러면 243이 됩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분자는 80 해서 계산되는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행위, 활을 쏘고 5번 쏘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독립시행 이렇게 되는데, 독립시행이라는 힌트까지 제공되어 있으니까, 독립시행 계산하는 확률 자체가 이렇게 이제 이항정리의 일반항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런 분들이 학습이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0번 문제 함께 합니다. 이산확률 변수 x를 가지는 모든 값이 확률 변수 값이 좀 주어져 있고요. 확률 질량 함수도 주어져 있습니다. n개가 되어 있고 분산을 구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분산이라는 것은 뭐죠? 편차 제곱의 기대값, 즉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지금 여기 주어진 이 부분들은 편차 제곱의 기대값, 즉 평균 이런 형태의 좀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변수에서 제곱을 열심히 편차 제곱을 좀 해가고 거기에다 이제 확률을 좀 곱하기 확률을 이렇게 곱하기해서 쭉 가는 부분들이 이제 평균을 구해가는 그런 개념이죠.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전개하게 되면 x1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요, x1 제곱 빼기 2m x1 더하기 m 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런 항들이 이제 쭉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1 제곱 제곱들 열심히 곱하고 거겠고 됐습니까? 그곳에다가 이제 확률들은 이제 각각 곱하기 한 거니까 써져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 항목들은 변수에다가 확률 곱하기 되는데 그럼 앞에 부분들에 뭐가 있어야 되죠? EM이 있어야 되겠죠. 자, 가 자리에 들어갈 부분들이 EM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이 부분들이 이제 m제곱인데 m제곱들을 이제 열심히 좀 다 더하기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확률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겠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m제곱이 써져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m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제곱의 평균 이런 형태가 되겠고 가 써져 있고 그 다음 이 부분들은 이제 뒤에 써져 있는 이 부분들이 확률의 총합이니까 1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근데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또 평균 m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m제곱 플러스 m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m제곱.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대값의 제곱이다. 이런 과정으로 같이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분산, 즉 편차 제곱의 평균 이 형태가 제곱의 평균 빼기 이제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 좀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나에 들어간 식을 FMGM 이렇게 처리되는데 FMGM들이 이렇게 가나에 대한 지구에 써졌을 때 각각에다가 이제 3을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3을 대입해주면 6이 되겠고 3을 대입해주면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빼기 해서 마이너스 3이 답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분산을 유도해가는 좀 식이 좀 복잡하게 써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2차식 이렇게 좀 전개해가는 부분들 이 부분들만 조금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주어진 식 좀 이제 전개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값을 좀 계산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0보다 작다 이런 변수 요 범위에 있는 확률들은 구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가 되가는 거니까 변수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을 이 확률을 좀 되게 되는데 변수 자체가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범위 안에 있는 변수는 뭐가 있나요? 1보다 작다니까 1도 안 들어가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A 값부터 구해야 되는데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A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이퀄 1 이곳에서 A 값은 1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6분의 1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분의 1 p x 지금 범위 되는데 뭐 열심히 이렇게 구해서 본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이 6분의 1인데 역수되니까 6이 되겠고 뭐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은 문제에 2분의 1이라고 제공되어 있는 거죠. 2분의 1 이렇게 좀 제공되어 있으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3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확률 분포표 이렇게 이산확률 분포표 조절했을 때 뭐 각각의 네, 뭐큰 틀에서 하면 이제 표를 좀 읽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읽는 방법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질문 던지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 구해가는 부분도 이렇게 뭐 범위 되어 있는 사실 범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연속과 관련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변수 자체가 이렇게 떡떡 이제 하나씩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제 범위 안에 있는 이 변수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찾아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실질적으로 뭐 수식에서 이제 겁을 주는 요소처럼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뭐 차분하게 대처해 가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변수 자체가 1부터 10까지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이럴 때 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가 확률의 총합, 그러니까 뭐 시그마 처리해가지고 뭐 변수 자체가 1부터니까 1부터 변수가 10까지 이렇게 될 때 x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이제 확률의 총합이 되니까 이 결과 1이다 이런 항목이 되겠죠.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 부분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뭐 k는 뭐 공통이니까요. 바깥으로 이렇게 좀 k 부분 이제 시그마 앞쪽으로 k 부분 이제 처리해서 꺼내게 되면 x는 1부터 10까지 되어 있고 분부수로 좀 고쳐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 절차를 좀 살펴보게 되면 k 공통 나간 상태에서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해서 쭉쭉 진행되겠네요. 해서 나중에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런 형태, 그럼 제곱제곱 이렇게 지워지는 규칙성이 지워지게 되게 되면 k 곱하기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11분의 10k가 되는 건가요? 이 계산 결과 이렇게 처리되는데 무엇을 구해달라? 그래서 이제 k 값이 10분의 11을 이제 구했는데 문제에서 또 뭘 걸었습니까? 1일 때 확률 변수가 1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x가 1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1을 좀 대입해 주니까 1 곱하기 2분의 k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뭐 답은 뭐 20분의 11에다 나오는 거니까. 자, 질량 함수. 말은 확률 문제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다면 분분수 고쳐가서 풀어가니까 이거 뭐 수열 문제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결론에 의해서 뭐 k 값을 구해가는 절차. 근데 뭐 이렇게 분분수 고쳐서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들, 뭐 수열 파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또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수식 형태로 조금 이제 복잡한 식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문제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파악해가는 과정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봉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 주어져 있는데 요 부분들이 깔끔 주어진 게 아닐까. 뭐 벤 다이그램을 그려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메모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인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부분들이라면 뭐 이쪽엔 6분의 1 이렇게 표시가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뭔가요? A 합 B 여집합 표현이 되게 힘들죠. 뭐 반대 여집합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죠? A의 여집합 교집합 B 요게 좀 편리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 부분들을 이용해서 표시하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이 될 텐데 반대 부분이 되는 거니까요. 12분의 1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근데 합집합 확률이 또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데 3분의 2면 요게 그러면 12분의 2에다가 12분의 1이니까 그럼 얼마가 빠져나간 걸까요? 1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또 12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니까 뭐 12분의 5? 교집합 확률이 무지 많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표현이 각각 A 확률, B 확률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서 이렇게 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좀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때 다음 확률 구해달라. 조건부 확률 형태의 식이니까 뭐 조금만 좀 신경 써가지고 수식을 좀 잘 표현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 확률이죠. A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이 확률들을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A 확률 분의 B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B.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B 확률분의 그 다음 이제 A 확률분의 P A 교집합 B 이런 확률이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은 뭐 A 교집합 B 확률이 공통이니까요. 12분의 5를 이제 공통으로 딱 꺼내게 되면 B 확률분의 1 빼기 A 확률분의 1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계산을 해야 되는데 A 확률은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분의 2니까 12분의 7이죠. 7분의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B 확률인데 이거 왜 이러죠? 7분의 11에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12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2분의 6 합치는 거니까 12분의 6 그럼 2분의 1인데 그죠? 그러면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역수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12분의 5 되겠고, 그럼 7분의 14에서 11을 빼니까 2가 처리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 약분이 또 이루어질 거니까 42분의 5 해서 계산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호, 숫자가 뭐 아주 독특하게 나옵니다. 42분의 5. 이런 거는 진짜 제대로 공부 안 하면 뭐 너무 엉뚱한 숫자 형태가 나오니까 이게 좀 찍기도 불편하니까 지금은 안 되겠죠, 이런 문제들. 자, 주어진 부분들, 자, 눈치채기를 좀 잘 해야 되겠죠. 확률들이 이제 A 확률, B 확률 깔끔깔끔 나오는 것이 아닐 때 이렇게 이제 벤 다이그램에다가 제가 이제 메모해가는 이런 부분들, 자,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가는 그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문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접근해 갈까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것도 A 합, B 여집합 확률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건 이제 여집합을 좀 구해가는 거니까 우리가 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여사건 형태로 해서 이용해서 확률 구해가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은 뭐 조건부 확률 형태의 수식이니까요. 그 형태에 좀 맞춰서, 그 다음 뭐 맞춰서 좀 연산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막 부분별로 확률이 다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지는 모든 값이 그렇죠. 확률 변수가 1부터 n까지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 질량함수는 각각 p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뭐 그럼 또 간단한 또 이론들 나온 건가요?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입니까? 맞습니다. 확률의 총합은 1입니까? 맞습니다. 어유 뭐 간단한데요. 그럼 i부터 j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아이고 중간에 하나씩 빠졌죠? 중간에 좀 이빨 빠졌네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PI 플러스 1, I 플러스 2, 차곡차곡 모든 확률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조금 사라졌으니까 이 부분들은 잘못됐네요. 뭐 그렇게 되면 뭐 가볍게 기억 니은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수식 형태 문자로 좀 돼 있어서 겁은 팍팍 주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아주 허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쫄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서 주어진 문자들 관찰하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p가 6분의 1, 그 다음 n이 10, 30, 50일 때 각각의 확률들은 이렇게 뭐 그렇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확률, 독립시행 형태의 실식 써 있고요. 이때 이제 값을 전부 다 계산한 건가요? 와, n이 10일 때, 30일 때, 50일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 0부터 3일 때 이게 좀 쭉 이렇게 가면서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앞부분 일부만 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n이 11대. 그러면 뭐 30, 50은 이거 왜 괜히 겁준 건가요? 11대만 필요한 거니까 이 좌측식만 좀 열심히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뭔가요? 확률이 좀 몹시 힘들게 되는데 또 n은 또 뭡니까? n 11대니까. 뭐 사실 뭐 겁주는 요소가 많았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10분의 x 빼기 6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이런 부분들도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 형태를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분의 x 이런 부분들은 6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6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뭐 x라는 부분들은 여기다 뭐 10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요. 6분의 10 쓸까요? 6분의 10 더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분의 10 빼기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 2가 안 되는 거니까 변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1에다가 1 더하기니까 2점 얼마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럼 또 여긴 또 0점 얼마 이런 내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변수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x라는 것은 1하고 2다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괜히 뭐 주어진 p에다가 뭐 절대값 있고 또 n은 또 뭡니까? n이 10이라고 줘야 되는데 겁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x가 1일 때의 확률과 x가 이제 2일 때의 확률들을 이제 더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1대니까 맨 좌측 걸 선택하겠고요. 이때 그러면 뭐 1일 때의 확률들, 2일 때의 확률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 두 숫자를 좀 더하게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된 것 같습니다. 넷째 자리 뭐 한 자리 중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6137 이렇게 되는 거예요. 6137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정말 큰 틀을 보니까 진짜 너무합니다. 뭐 결국은 6분의 1이고 뭐 10, 30, 50 다 주어져서 뭐 설명을 장황하게 했지만 실제 11대만 쓸 거고 10이 써져 있으면 이런 부분 다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주어진 식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이제 확률 변수만 딱 찾으면 아 결국 1일 때하고 2일 때 확률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와 포장은 와 이게 범위도 이렇고 그 다음에 30, 50은 왜 줬습니까? 큰 틀에 뭐 이항 정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 공부하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하긴 뭐 이론 공부하려면 이런 절차들 좀 거쳐서 쭉 지금 진행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파악하면 실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독립인 세 사건 A, B, C에 대하여 C가 일어날 확률 감사합니다. C 일어날 확률 2분의 1 가르쳐져 있고요. 뭐 독립이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B, C가 모두 일어날 확률 그러면 이거 뭔가요?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 곱하기 PB 곱하기 PC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독립 확률이 때문에 12분의 1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C 확률 주어져 있으니까요. 뭐 그러면 A 확률 곱하기 B 확률 이 부분들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이것도 2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건가요? 어쨌든 정리된 내용들 좀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 B, C 중 어느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는 그럼 뭐죠? 독립이니까 A의 6건의 확률, B의 6건의 확률, C의 6건의 확률 뭐 이런 거죠. 이 부분들이 뭐 3분의 1이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A, C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또 6건의 확률 이런 형태를 좀 또 고쳐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처리 되는 거니까 이건 뭐 3분의 2가 되는 그런 확률인가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놨죠. 자, 나온 결론들. 근데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하 이 부분들은 요 수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것은 또 뭐 1 빼기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걸 좀 전개해주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요게 이제 가로 열고 A 확률 더하기 B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A 교집합 B 확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3분의 2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항시켜서요. 다시 쓰게 되면 A 확률 더하기 B 확률 빼기 A 확률, B 확률 교집합 이렇게 된 부분들이 뭐 3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전개한 부분들이 바로 뭐다? A와 B의 확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3분의 1입니다. 뭐 방금 구한 답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철저하게 이게 뭐 수식과 관련 형태의 처리를 좀 잘하라 이런 얘기네요. 일단은 뭐 내용 좀 정리 2분의 1 확률 뭐 독립이라고 줘져 있으니까 교집합 확률 곱하기 형태로 이제 곧바로 쓰면 이게 좀 효율적으로 쓴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부분들 적용해서 결론 좀 나오고요. 근데 이게 6분의 1 나왔는데 6분의 1은 결국은 쓸 일이 별로 없는 거네요. 와, 여집합의 확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요 부분만 잘하면 되는 거군요. 이렇게 처리하겠고 이 부분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걸 이제 전개했을 때 나온 모양하고 우리가 이제 합집합의 확률 구해가는 이 부분들하고 이제 연계성 여기 부분 연계성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요것만 좀 신경을 써가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덧셈 정리 형태에서 변형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아주 많이 복잡해진 형태로 변형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차분하게 제가 좀 써준 부분들 좀 이해해가면서 연습을 한두 번만 좀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10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 X가 나오면 15의 X승을 상급으로 받는 게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확률 자체는 동전을 뭐 10개의 동전을 던지나 1개의 동전을 10번 던지거나 뭐 똑같은 개념이니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식 컴비네이션 X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2분의 1을 X승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엔 뭐 2분의 1에 뭐 10-X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되는 부분들 자 됐습니까?
자, 확률들은 이제 그럴싸하게 좀 식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확률 질량함수가 좀 써져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정상적인 것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뭐 기대값을 이렇게 구해가는 거는 이게 뭐 이항분포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뭐 10번 던지고 뭐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구해가는 것은요, 이스펙트 X로 구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뭐 기대값은 자, 15의 X승 이런 형태의 좀 기대값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서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대값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 그런데 변수 자체가 15의 x승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처리됐고, 그 다음에 확률, 확률 좀 써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C 컨비네이션 x, 2분의 1의 x승, 2분의 1의 뭐 10-x승 이렇게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그마 해가지고 x 값은 0부터 이제 10까지 이렇게 계산해야 될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참 이렇게 좀 써가는 거 사실 자체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좀 기억하시겠죠? 확률 변수 x에다가 뭐 평상시 같으면 이제 x 곱하기 p의 x는 x 이렇게 좀 곱하기 된 이런 형태인데요. 지금 이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식 자체가 이렇게 좀 변형돼서 있는 거니까 뭐 뒤에 부분들은 이제 똑같이 처리가 되는데 앞에 부분이 변형돼 있으니까 변형된 식 형태로 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 조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그런 요소가 이곳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제가요 이 부분들을 원래 이제 2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쓴 데는 좀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좀 써야 여기에 이제 15의 x승하고 여기에 2분의 1 x승하고 똑같이 이제 지수 형태가 좀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C 컨비네이션 x 이렇게 처리됐을 때 2분의 15의 x승 그다음에 2분의 1의 10-x승 이렇게 지수가 같은 것끼리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자, 여기가 또 이제 더 중요한 요소가 좀 가미된 우리가 좀 이 식을 이제 이해할 때 아주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 이건 그럼 과연 뭘까요? 라고 됐을 때 우리가 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 공부를 좀 했습니까? 이게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가요?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1 이 전체의 몇 제곱이다? 10제곱에 대한 전개식이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6 되니까 2, 8, 16이 되니까 8의 10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30제곱 이렇게 돼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2의 30제곱 있어야 됩니다. 30제곱. 자, 3번에 답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좀 답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좀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써야 될 항목들 이렇게 좀 잘 살펴보게 된, 지금 이제 군데군데 좀 몇 군데가 있군요. 자, 첫 번째 그냥 정상적인 이런 패턴이 아니고 자, 이렇게 좀 변형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에 맞춰서 좀 써가는 부분들 해줘야 되겠고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지수가 갖춰져서 이렇게 좀 묶어주는 부분들 또 신경 써야 될 그런 항목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이항정리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와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2, 8, 16, 2의 세제곱에 30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또 아무튼 마지막 답은 뭐 그 문제가 없고 이렇게 좀 변형된 부분들에서 정확한 이제 의미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요소가 뭐 군데군데 좀 엄청나게 좀 많이 가미돼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신경 또 쓰고 또 써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부디 연습장 해가지고 좀 연습을 하고 이제 식을 써갈 때 좀 이해를 해가면서 좀 써야 되겠죠. 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잔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10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두 수 중에 작은 숫자를 확률별수 x로 하겠다. 편차를 구해달라. 뭐 정상적인 그 구해가는 거죠. 확률별수 이렇게 이제 확률들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건데 자 10개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니까 C 컨비네이션이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작은 숫자를 확률별수로 한다.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2부터 10까지 숫자에서 그러니까 뭐 9가지가 되겠죠. 2를 끄집어내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3부터 10까지 되니까 8가지 이런 형태로 쭉 써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변수가 그러면 또 9까지 되는 거예요. 9일 때는 꺼낼 숫자가 뭐 10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합은 1이다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 그러면 x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x라는 숫자가 제일 작은 숫자고 그러면 x보다 큰 숫자는 10-x개가 있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그런 수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럴싸하게 지금 이 부분들 숫자가 좀 많아서 그냥 좀 계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뭐 45 처리됐으니까 뭐 기대값부터 우리가 좀 구해 가려면요 시그마
뭐 x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처리했을 때 뭐 45분의 1, 45분의 1 뭐 쓰면 될까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여기 좀 살펴보게 되면요, 변수하고 요거 저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x 10-x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럴싸한 수식이 되거든요. 45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시그마 10x 되니까 10 곱하기 2분의 9,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6분의 9, 10, 1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9, 10, 그 다음에 2까지 2 곱하기 3을 해서 공통으로 처리해야 되면요, 여기 이제 다 공통 나오면서 이제 45가 소거가 되는 거니까 10 마이너스, 그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3분의 10이 남는 건가요? 3분의 1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3분의 11 해서 일단 좀 평균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제곱의 평균을 또 구해야 그 다음 분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제곱의 평균, 그러면 시그마 x는 1부터 9까지 뭐 45분에는 처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변수 부분이 이제 제곱되는 거니까 x 제곱에다가 이제 10-x도 이렇게 곱하게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45분의 1 처리가 되겠고요. 10 곱하기 x 제곱이니까 6분의 9, 10, 1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x 세제곱이 되면 이제 2분의 10, 11, 이걸 90인데 9, 10 해서 이제 제곱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또 2분의 9 곱하기 10이 공통으로 나와서 약분 하나 처리가 되게 되면 앞쪽 부분들은 여기 2까지 좀 나간 거죠. 여기를 2 곱하기 3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10 곱하기 11 이만큼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9 곱하기 10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산수가 왜 이래요? 아, 또 약분도 안 되고 3분의 이게 지금 뭔가요? 11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여기 좀 45죠. 45로 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곳에다가 또 3을 곱하게 해주면 뭔가요? 이게 지금 음수가 된다는 얘기? 음수가 되면 말이 안 되는데 90, 아이고래, 여기가 19가 되는군요. 19.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산수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다니. 1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90이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3, 5, 15에다가 3, 4, 12, 13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계산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3분의,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88에서 5를 빼니까 5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분산을 좀 구하게 되면 이제 3분의 55에서 빼기 3분의 11을 좀 빼야 되는 거죠. 3분의 11 이렇게 빼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11의 제곱을 빼야 되는데 3분의, 그럼 이제 3을 또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3분의 11 공통이 되겠고요. 3분의 11 나가게 되면 또 3분의 5, 3, 15가 남는 거겠고, 여기 또 3분의 11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럼 이제 3분의 11 곱하기 여기 또 3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9분의 44 이렇게 해서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어우,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됐을 때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 표준 편차, 그런데 뭐 왜 여기 3x 플러스 1을 처리했을까요? 이 부분들은 뭐 3 공통 튀어나가고 시그마 x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죠. 우리가 이제 분산을 보면 여기 이제 루트를 좀 이렇게 좀 씌워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3을 좀 약분해주는 이런 형태니까 루트 44 그러면 2루트 11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2루트 11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엄청난 긴 산수를 했는데 여기서 또 답이 안 나오면 큰일 나죠. 자, 지금 문제 뭐 그냥 숫자로 좀 해도 됩니다. 1, 2, 3, 4, 5, 6, 7, 8, 9 가고 9, 8, 7, 6, 5, 4, 3, 2, 1 이런 형태로 쭉 돼 있는 재미난 규칙인데 제가 좀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놨죠. 일반화 시켜놓은 부분 x라는 공이 나왔는데 그게 제일 작은 숫자가 되게 되면 그보다 큰 숫자는 10에서 x를 뺀 거니까 그 숫자에서 하나는 꺼내는 가지수 해서 이렇게 좀 일반화된 식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숫자로 좀 다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기대값을 구해간다. 확률 변수하고 그때 확률들은 이제 곱하기에다 쭉 다 더하기 하는 그런 항목. 뭐 수열 계산 열심히 한 거죠. 수열 계산 열심히. 그 다음에 제곱 평균 역시 변수 제곱에다가 확률들 곱하기에다 쭉 계산. 됐습니까? 그런 과정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산을 좀 열심히 구했고, 사실 뭐 이제 복잡한 수식이라고 했지만 구한 절차 보게 되면 뭐 평균, 그다음에 뭐 제곱의 평균 그 과정 거쳐서 분산 이렇게 구해가는 과정이니까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좀
지금 연습장에다가 뭐 수열 형태니까 뭐 그냥 계산 좀 안 되니까 뭐 연습을 좀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뭐 일반화된 과정이 좀 잘 안 되면요, 실제 숫자로 뭐 1, 2, 3, 4, 5, 6, 7, 8, 9, 근데 개수가 좀 많아서 아무래도 권장 사항이 아닌 걸 좀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제가 이제 일반화시킨 이런 과정을 좀 통해서 뭐 수열 배운 부분이 있으니까 수열하고 좀 접목시킨 부분들이니까 연습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함께 살펴봅니다.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질 때 첫 번째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 A. 뭐 A라는 사건, 동전 앞면 나올 확률이니까요. 2번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앞면이 K번 나오는 사건을 B.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동전을 10번 던지는 거니까 독립시행이니까 10번 중에서 K번 2분의 1, 이거 그냥 10제곱 써도 되죠. 이렇게 써주는 확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독립이다 물어보면 이제 교집합 확률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앞면이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 아홉 개의 동전 중에서 몇 개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K-1개가 나와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나오는 확률. 그럼 여기는 2분의 1에 9번 던진 거니까 뭐 9제곱 되는 그런 확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또 독립이다라고 돼 있으면 PA 교집합 B 이 부분들이 PA 곱하기 PB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이 수식에 좀 대입하면 되겠죠? 이 부분들 9 컨비네이션 K-1 2분의 1에 10제곱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K에 2분의 1에 10제곱 쓰면 되겠습니다. 결과 좀 갖다 썼는데 2분의 1에 10제곱 좀 약분해서 좀 소거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2 곱하기 9 컨비네이션 K-1 10 컨비네이션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것도 뭐 컨비네이션 형태와 관련된 수식이니까 2 곱하기 9 팩토리얼 이건 어떻게 되는가요? 뭐 10-k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 되겠고, 여기는 이제 뭐 k-1 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10 팩토리얼 10-k 팩토리얼에 k 팩토리얼 이렇게 좀 쓰는 그런 내용. 뭐 컨비네이션 계산하려면 팩토리얼로 고쳐서 연산해야 되겠죠. 다행히 좀 지워지는 부분들 약분해서 지워지고요. 그다음 또 이것도 좀 약분해서 또 상당히 약분되겠고, 와, 분자도 약분되고. 자, 분자 부분 약분하게 되면 우변에 10 남고 분자는 뭐 좌변에 있는 2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1 팩토리얼, k 팩토리얼 약분하면 뭐 k 하나 좀 남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2k는 1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k 값은 5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답은 좀 이렇게 갔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중간에 좀 우리가 좀 당황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확률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뭐 교집합의 확률이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뭐 첫 번째 나오고 9번 중에서 K-를 나오는 거니까 뭐 국제는 무리 없죠. 그 다음에 2분의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다 10제곱 이렇게 쓰는 것도 좀 무리 없고요. 독립 성립한다라는 이런 조건 형태 뭐 곱하기 해서 쓰는 것까지 이제 무리 없이 좀 흘러왔는데 그 다음에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죠? 자, 이런 수식 형태에서 처리해 갈 때 뭐 그냥 좀 계산하는 부분들 아니니까 뭐 시험 장소에서 도저히 안 되면 뭐 20까지 나왔다면 뭐 K에다가 1, 2, 3, 4 보기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13579 뭐 대입해서라도 찾아야 되겠죠. 자, 근데요,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이제 컨비네이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팩토리얼로 이제 고쳐가는 그런 과정. 우리가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n 팩토리얼 되겠고, 그 다음은 별거 없습니다. 이것을 뺀 거니까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는 r 팩토리얼. 뭐 이렇게 되는 이 부분들만 좀 적용해서 좀 이렇게 쫙 써놓게 되면 되는 거니까, 좀 이번 기회에 또 다시 뭐 컨비네이션과 관련된 수식 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까탈스럽게 되는 팩토리얼을 이용하는 형태의 표현 바꿔주는 그 과정 좀 연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연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지만 뭐 이번 기회 통해서 연산한다, 그런 연습한다 좀 생각하고 학습을 좀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영복요거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부터 15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택한 14개의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오호, x의 분산을 구하라 이런 얘기네요. 1, 2 해서부터 15까지 있는데 뭐 전부 다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하면 뭐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플러스 마랑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8이 되겠고, 그럼 얼마인가요? 5, 8, 40에 120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120이란 돼 있는데 뭐 14개의 합이니까요. 우리가 좀 선택한 숫자 14개를 선택했는데 뭐 하나를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는 숫자를 좀 변수를 좀 x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개를 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한 개 선택한다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한 숫자는 변수가 1, 2 해서부터 쭉 해서 15까지 되겠고 뭐 확률들은 뭐 15분의 1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14개의 숫자의 합이니까 아하 우리가 구해야 될 변수는 이제 y라고 처리해주고 변수 y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 120-x 이런 개념으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뭐 자연스럽게 뭐 x의 기대값을 먼저 구해가는 부분들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 15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열심히 또 전부 다 더하기 하는 거니까요. 1 더하기에서부터 15를 이렇게 좀 더하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또 15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되겠고 15분의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니까 뭐 평균은 가볍게 좀 8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제곱의 평균 요게 이제 좀 15분의 1 이렇게 됐고 이런 부분들은 시그마 뭐 x는 1부터 15까지 하고 x제곱 이렇게 생각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15분의 1 있는 상태에서 6분의 15, 16, 3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15를 하나 소거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2, 3에다가 이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아이고 이게 계산이 안 되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3분의 8 곱하기 3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천천히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분산을 좀 구해야 되는데요. 제곱의 평균 3분의 8 곱하기 31 빼기 8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8 공통에다가 3분의 31, 3, 8이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걸까요? 8 곱하기 3분의 6에 7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3분의 7, 8이 56 이런 형태가 계산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분산을 구했으니까 문제에 해당하는 분산 우리가 구해야 될 분산은 200-x 이렇게 된 거니까 바리언스 y 값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120-x 이런 형태의 분산이니까 분산 똑같이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분의 56 해서 구해가는 그런 형태 되셨죠? 자 맨 처음에 좀 센스 있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와 이게 뽑아서 14개 수의 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14개 숫자를 합한다기보다는 아예 이제 반대편을 하는 거죠. 그러면 15개 숫자 다 합하면 120이니까 반대 숫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 열심히 조사하고 우리가 구한 것은 120 전체에서 그 숫자를 좀 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요. 그러면 열심히 그냥 이제 하나짜리 열심히 구해가면 되죠. 평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거쳐서 이제 분산을 좀 구하고 이 분산 구해가는 것도 사실은 뭐 숫자들이 1부터 쭉 되어 있는 거라서 수열하고 이제 연결돼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평상시에 이런 연습들 좀 안 하고 그냥 간단한 것들만 계산했다면 좀 시험 장소에서 많이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변수 변환 과정 거쳐서 처리하게 되면 수월하게 풀 수 있겠다 이런 보여드렸습니다. 되었죠? 어찌 생각하면 무지 재미나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좀 뭐랄까요 수열하고 연결시켜간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안 돼 있으면 막바지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쭉 좀 많이 등장하는데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많은 그런 형태니까 뭐 이번 기회에 공부하는 기회로 좀 삼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20번 영봉요거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좀 까탈스러웠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20번뿐만이 아니라 뒤쪽 문제들 한 5문제 정도 되는 건가요? 뭐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연속해서 포진되어 있었는데 이번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봉요거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